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88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마포구 대흥동과 구로구 구로동, 마포구 성산동과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고 상담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휴가철 기간 동안 지방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다수의 분들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대구, 부산, 이쪽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또 하고 자산 관리도 하고 해드렸는데 역시나 좀 미래를 좀 내다 보시고 벌써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현명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기간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일부러 이렇게 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가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작년 10월 가장 어려운 시장부터 쭉 말씀을 드렸고 갈아타기 빨리 해라. 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입지 좋은 쪽으로 좀 매도를 하고 빨리 좀 갈아타기를 하셔라라고 많이들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나 앞으로 이 서울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88 대책이 나왔었긴 했지만 사실 이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이 사실 근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알맹이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가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없는 대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그런 주택시장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불안감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에 영향을 줬느냐. 지금 주택시장의 가격적인 부분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8 대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시장에서는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건설자금, 건축비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부분들이 아직도 현저히 아직도 진행형이다. ING의 진행형인데 사실 이 건축비가 한번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예전처럼 600만 원대, 500만 원대로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떠한 상품들을 우리가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제가 한번 오늘 이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이었는데 지난 8월 8일이죠. 이 정부가 공급 부족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들을 좀 여러 가지를 내놓긴 했습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라던가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등등 다양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전에 막차를 타려는 심리 때문인지 좀처럼 불붙은 시장이 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88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8 대책 이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 지금 현재 정말 말도 못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실 거고 최근에 송파권역부터 서초, 강남 라인들 다 최고가, 신고가 라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일단 88 공급 대책 보시면 공급 대책에 보시면은 공급 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폭이 갑자기 좀 폭등하다시피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완만하게 다시 한번 88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좀 완만하게 다시금 조금은 좀 누그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다소 국지적으로 좀 있었는데 다시 이 88 대책 공급된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좀 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보여집니다. 서울권 그리고 전국 평균, 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지만 서울 경기권 라인들이 특히나 두드러지게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책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세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보다는 결과적으로 답은 부동산 정책 또는 아파트의 가격의 뭐 이런 좀 안정적인 그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공급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권 말기에서도 다 결과적으로 이제 검증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막 등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울처럼. 그런데 88 공급 대책에서 나와 있는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제 두리뭉실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정책은 발표가 됐으나 실제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이런 대중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증폭이 됐다. 그래서 공급 불안정이 확산이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올라요? 강남, 3구, 기타 입지가 좋은 지역들 마용성 뭐 이런 라인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9월 대출 규제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스트레스 DSR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또 지금 아니면 뭐 지금 입지 좋은 곳 갈아타지 못할 거다. 좋은 지역들은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앞으로 좀 미래의 자금을 땡겨 와서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좋은 입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대출이 DSR이 진짜 이제 진행이 되고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된다면 또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하면 지금 주택시장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좀 소폭 좀 오르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밖에 못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입지 좋은 곳 지금 아니면 못 가.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져 있는 수요자들도 대체적으로 서울 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지방을 팔고 있는 것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판다.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런 현상들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몇 달간 제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운운하면서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4년 전에 임대차 3법 그냥 전세를 싸게 들어갔던 분들 지금 이제 전세 그 정도 금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전세에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공급은 없는데 이런 신축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위 말해서 맛을 봤다라고 할까요? 그런 커뮤니티 시설과 신축 아파트들이 좋은 장점들을 많이 겪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오래돼 있는 30년 거의 30년 다 돼가는 그런 아파트는 가기가 쉬워요, 못해요? 어렵죠. 사람은요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준신축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전세가도 그런 쪽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격대들이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매가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지방은 여전히 약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은 강세장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주택시장의 매매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변동률이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좀 다르고 지방 또는 5대 광역시별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럼 전세가의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전세 매물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게 절반 수준이 있으면 집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런 좀 삶의 질이 조금 다른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거 형태를 맛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서 아래로 그런 형태들이 주차장도 불편하고 뭐 주차 공간도 좀 좁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겹주차 많고 막 이런 데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준신축 10년 안쪽에 또는 뭐 15년 안쪽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물건들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리고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축 공급이 줄어들자 전세 매물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쪽으로 지금 현재 서울 쪽 라인들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2+2 계약갱신권 청구권 만기자 2배 오른 전세값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권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 이동, 수도권 전세 할인. 지금 현재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천에도 또 인천 경기권에도 학군이 좋은 지역들 학원가 잘 구성되어 있는 뭐 안양, 평촌 라인에서부터 뭐 분당도 있고요. 뭐 인천권 같은 경우에 송도 라인들도 있고 그런 라인들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지금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하락세가 지금 현재 멈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이 지방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합권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 하락장을 멈추고 자, 그리고 5번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 이후에 아파트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등락폭이 심해졌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서민 주거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6번째 거주 선호도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전세가, 매매가도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가,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매매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또 다시 과열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88 대책 이후에 조금 더 공급 정책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이런 국민들에게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7월달, 8월 이전에 7월달 주택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누가 더 싸진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슨 뭐 미디어만 보면은 더 싸질 거니까 기다려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더 싸진다고 했느냐. 정말 이거 말 듣고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가 그렇게 자꾸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나 또는 데이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갈아타기 또는 서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립주장 좀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좀 빨리 남들 움직이지 않을 때 선점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2배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 강남 3구의 성동구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2009년 이후에 최고가 속출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약세장이 아니라 그간 조금 너무 바닥으로 다졌던 부분들에서 일부 좀 복원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약세장이 좀 유지가 됐었고 88 대책 이후에 다시 또 상승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불확실한 공급 정책이 원인이다. 공급.
공급되는 곳이 결과적으로 공급이 돼야만 해요. 가격 안정화는. 자, 금리 인하까지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그 주담대가 금리가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는 조금 더 대출 옥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순차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여섯 번째,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시장이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최근에 우리가 뭐 로또 청약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두 가구 나오는데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800만 인구가 막 밀려서 막 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막 그런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로또 청약이 결과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가격 방어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만큼은 방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곳에 이런 가격이 있었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같은 경우나 또 강남 같은 경우에 신축 평당 최소 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굳혀져 있는 모습들 또한 가격 방어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이슈들, 그리고 분담금이나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시대를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 트렌드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전 세계의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한국인 억대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그렇죠. 억대 연봉. 자, 2000년도 초반, 2000년도에는요. 상위 0.16% 정도만이 억대 연봉자였습니다. 1%도 안 됐어요.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2022년도에 준비한 그런 내용을 보자면 6.4%,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 6배 넘게 올랐습니다. 6배가 뭐예요? 그죠? 엄청 올랐죠. 그죠? 자,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7.8%가 억대 연봉자예요. 자, 이 얘기는 가격이 뭐 오르는 걸 둘째 치고 억대 연봉자들, 과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억대 연봉이니까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억대 연봉자들이 내가 소득 수준 자체가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어. 근데 억대가 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남들도 다 가지지 못한 어떠한 특정 상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동산 중에서는 특히나 한강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좀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급층 자체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죠. 나도 이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데 나도 있으면 가고 싶지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억대 연봉자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임원들 이런 분들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유튜브 뭐 30만, 50만 구독자들도 뭐 억대 연봉을 이상을 가져가니까. 워낙에 다양한 업종들이 생겨났고 직업군들도 많아졌고 그 안에서 수억대, 수십억대 연봉자들도 많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방어가 어느 정도 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한강변 주변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 131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자, 87배 정도 급증했고요. 비중이 4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 얘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서울 한강변 아파트 가구가 약 18만 가구밖에 안 돼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뭐 아파트 이외에는 빼고 순수 아파트만 보면 18만 가구. 한강뷰가 나오는 것들은 이 중에서도 뭐 극히 좀 드뭅니다.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은. 하지만 한강변 라인들이 끼고 있는 라인들이 18만 가구. 자, 오를 수밖에 없는 제한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이런 인구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억대 연봉자들이 물론 뭐 이 분들이 전부 다 서울 살지는 않겠죠. 하지만 마음 많은 서울의 입지 좋은 곳들 뭐 청담, 압구정, 기타 등등등등 사고 싶겠죠. 반포부터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18만 가구 정도밖에 한강변을 가질 수가 없다. 예, 얼만큼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고소득 연봉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서울 입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치열해진 경쟁 구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은 그래서 재개발이 답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변했지만 현재 땅은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입지적인 부분에 제한적인 땅이 그대로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재개발은 아파트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처입니다. 재개발이 결과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개발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무작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다 뭐다 해가지고 무작정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사업성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이 나쁘면 뭐 내가 아파트 제값을 다 주고 산다면 그건 재개발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불안에 좀 수요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핵심지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도 하락을 멈추기는 했지만 보합권에 좀 머무르는 정도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 더 이상 일반적인 매매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노후 주택을 매입해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 선입니다. 네, 대흥동 주변에는 이대나 연대, 서강대, 홍대 등 대학교 밀집 지역인데다가 여의도나 광화문 그리고 상암 등 강북의 대표 업무지구로 이동도 수월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포입니다. 대흥동 마포에 속하고요. 기본적으로 한강변 라인들이 있어요. 그죠? 뭐 용산, 광화문, 여의도 한강변 쪽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타운들의 접근성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한강변인데 그죠? 안 좋을 수가 있나? 근데 마포 저도 참 좋아하는 지역인데 비싸졌습니다 많이. 자, 일단 연트로파크 있고요. 주변에 뭐 복합 쇼핑몰, 뭐 백화점, 홍대 거리, 뭐 병원, 멀티몰. 일단 삶에 있어서 중요한 좀 요소가 될 수 있는 인프라들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인 거고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대흥 5구역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주변에 뭐 재개발하는 데 많아요. 진행하고 있는 곳들. 교통편으로 보자면 홍대 입구역 라인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 지하철역으로는 이대역을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10분 거리 이내면 아파트는 거의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아파트 단지 끝에서 단지 끝까지 가는데도 한 5분 걸려요. 그죠? 자, 일단은 그리고 뭐 그 공덕역, 뭐 충정로 뭐 이런 라인들을 또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멀티 역세권들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신수, 뭐 상수, 도화, 공덕, 청파 1, 2, 3, 염리, 4구역, 5구역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아현 2구역도 있죠. 뭐 이런 것들처럼 지금 현재 보시면 재개발들이 마포에서는 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투자금 보면은 정말 억소리 납니다. 와, 이렇게 비싸졌어? 할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2억대, 3억대 투자는 거의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지경이고요. 기본적으로 염리 4구역 같은 경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한 5억대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까? 공덕 마찬가지. 청파 1, 2, 3구역은 더 비싸지고요.
도화 여기 뭐 거의 7억대 지금 달러갑니다. 여기 아파트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강변 앞이니까 한강뷰가 딱 펼쳐진다. 옆리 4구역도 5구역도 대형 5구역도 한강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다. 신수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억대 중반의 투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수동도 3억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재개발 투자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새 아파트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있고요. 뭐 요런데 뭐 요런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 요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비싸요. 굉장히 비싸죠. 25억대 나오고 20억대 호가를 훌쩍 넘기고 있죠. 뭐 여기 이대역이 있고, 네. 여기 대형 5구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진행을 했었다가, 네, 뭐 이유가 있어서 잠시 좀 해제가 됐다가 또 다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한 5억, 5 이상. 여기 아래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옆리 5구역 여기도 5억 이상.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바로 이 대형 5구역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벽돌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 이거 빨간 벽돌 집들 됐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빨간 벽돌의 건축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 그 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니까 최소 25년은 지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골목들 뭐 비일비재하고요. 이렇게 정말 옛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조그만 계단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21부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 적기라 여기 이제 앞으로 또 묶일 겁니다. 1000세대급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권 사업 중에선 사업성이 높은 지역 중에 속한다. 사업성 높은 곳 제가 보라고 했죠. 재개발할 때 사업성 낮은 곳들은 앞으로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적극적인 동의율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겠죠. 동의율이 높아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5억은 기본이고 뭐 주변에 7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뭐 노량진 뭐 한남뉴타운 뭐 버금갈 수준이에요. 그 자체가. 그 공실 없는 임대 걱정 없는 투자처라고 하는 거. 지금 주변에 예전에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 하숙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곳에서 하숙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게 다 재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만 있잖아.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빌라나 조금 더 지하철 타고 넘어가든가 좀 더 이렇게 가격이 좀 싼 곳으로 많이들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대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공실 걱정 없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임대 놓으시기에 걱정 없다. 주택수 미포함 금액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고 5억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전세 시에는 2억 원 너무나도 싸게 들어가 있다. 예, 재학생 상대로 뭐 건물주든 주인이든 간에 참 마음이 착해요. 그죠? 2억 원에 너무 싸게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조금 다소 좀 들어가긴 하지만 3억 3천만 원 정도에서 3억 2천 정도 금액이면은 투자할 수가 있는 대형 5구역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자, 일단 교통 환경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그리고 6호선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을 순환하는 노선이죠. 뭐 시청 등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6호선은 용산이나 공덕의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처에 명문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흥역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목동이나 이런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이 대흥역 주변을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좀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자,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구로역 이외에도 뭐 경인로나 서부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을 통한 진출입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백화점이나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원스톱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로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그리고 주택세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추천드리겠죠. 무엇보다도 상품보다도 지역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지역 구로역에서 가까운 쪽 라인이고 예상지는 바로 여기. 노후도가 너무나도 진행이 되어 있어서 뭐 모아타운이다,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정말 뭐 어디 갖다 대기만 하면 뭐든 뭐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만큼 구로구가 너무나도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왜? 이 지역은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비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추가 분담금에서 조금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좀 부담이 좀 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로 신도림 쪽 라인들의 구도심 지금 현재 앞으로 재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편 자체가 1호선과 2호선과 GTX B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화점 라인들이 있고요. 뭐 여기도 있습니다. 구로역 앞에도 있고요. 구로역 차량기지 이전 앞으로 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부지가 뭘로 바뀔지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노후지 개발지 중에서 지하철역이 가장 가까운 구로 역세권 개발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교통편도 상당히 좋은 곳이니까 영등포구를 바로 지나는 여기 터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경계 라인이 구로 라인이기 때문에 구로 중에서도 영등포에 붙어 있는 구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 구로라고 하는 곳은 뭐 그 지역적인 이미지 개선 할 수가 있죠. 청량리 뭐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그죠? 청량리 지금 천지개벽했잖아요. 청량리, 그죠? 전농동, 답심리 뭐 이런 라인들 보세요, 지금 현재. 청량리도 그런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 가보기만 해보셔도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점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뿐만 아니라 휘경동이라든지 전용동 라인들에도 지금 현재 하나 뭐 레미안 이라 크레시티 뭐 그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둘씩 재개발들이 묶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청량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하나둘씩 다음 세대가 가면 많이들 잊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동네는 좋아졌고 지역적인 이미지 제고가 또는 개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청량리를 보자면 저는 구로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조금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그냥 단순하게 등한시할 게 아니라 투자의 상품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싼 가격에 사업성이 좋고 비례율이 좋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곳을 발벗고 찾아 나서야만 해요. 왜? 투자 금액이 싸니까. 그죠? 서론이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그죠? 자, 일단 간선도로망들 가까이 두고 있고요. GTX B노선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래쪽 라인으로 G밸리 라인이 있고요. 영등포 가깝고요. 여의도 가깝고요. 지하철 6정거장이면 용산까지 도달한다. 앞으로 용산이 개발이 계속해서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개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용산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만 가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 지역들도 좋아질 수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용산이 좋아지니까 옆에 붙어 있는 마포와 성동구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하지만 지하철 라인만 보자면 용산에서 구로 라인들 1호선 타고 6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바람을 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제가 이 간선도로망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제가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동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신축들 없어요. 다 지금 뭐 빨간 벽돌집에 단독 다가구. 네, 이렇게 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여기 기와집들도 많이 보이죠. 정말 오래된 동네들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즐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역세권 1구역을 제가 추천드린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서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야, 서울에 이런 데가 아직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구로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구로역 앞쪽에 있는 백화점부터 해서 병원들 이런 것들도 다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다. 극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재개발 이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후도 충족되어 있고 이번에 그 개발 정책 중에서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저희가 접목을 시켜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나 신속 통합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어갔고요. 20년에서 30년 되어 있는 건축물 비율 자체가 35% 넘습니다. 자, 그런데 1, 2년 사이에 건령이 30년이 넘는 비율 자체가 5% 이상. 이거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현재 50% 이상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정 임박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아파트를 예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410명. 몇 세대? 2,500세대. 이거 얼마나 비례율이 좋아요. 그죠?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 비례율 170% 이상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례율 높다? 그건 내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를 요 라인들을 봤을 때 충족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노후도 74.1%. 자,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1차만 진행된 게 아니라 3차까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정말 임박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GTX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죠. 비노선 신도림으로 들어옵니다.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라인들 신도림이 정차할 예정이고요. 교통적인 측면도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로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개발 둘 다 가능합니다. 어디가 되든 간에 좋아요. 두 번째, 풍부한 업무지구 라인들, 가까이 영등포 라인들, 여의도 라인들, 그리고 바로 아래 쥐벨리 라인들 가까이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새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왜? 오래된 주택들만 많은데 거기에 딱 새 집들이 몇 개 없거든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호재 많다.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 1.5룸이에요. 지분이 많은 1.5룸입니다. 3억 5,500 정도에서 3억 6천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1억 8,500에 플러스 뭐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은 실제 좀 필요한 금액은 1억 7천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구로, 비례율 높은 구로에 투자할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서남권 최대 공업지대가 바로 이 구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골 탈퇴를 꿈꾸고 있다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적도 살펴보시면요. 보라색 부분이 전부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앞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라는 기준을 좀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은 곳이고요. 아파트 이름만 봐도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 굉장히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 호재로는 지금 현재 1호선 구로역이 지나고 있는데 도보거리에서 2호선 신도림역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GTX 비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경의선 숲길, 연터럴파크라는 마포구내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외에도 또 대장홍대선, 성산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또 마포네요, 그죠? 네,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좀 가라앉히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미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포 같은 경우에 뭐 이미지가 워낙 좋은 지역들이니까 마포는 일단 제가 성산동 쪽 라인들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도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물론 마포 내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비중이 많은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통합, 뭐 모아타운 일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역세권 라인들 좀 보자면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간선도로망 라인들을 끼고 있죠. 제가 간선도로망 얘기는 정말
하자면 한두 시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도 약간 패스를 하고 일단 내부 순환로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다? 간선도로망을 끼고 있는 그런 동네들 있죠. 그런 동네들 나중에 분명히 뜹니다. 그런 지역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내부 수환로를 끼고 있고요. 추천지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강변북로 타고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다리 하나 건너면 올림픽대로 라인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까워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좌측 편으로 보자면 상암동 DMC. 상암동 DMC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평화공원, 하늘공원, 기타 등등 월드컵 공원 등등 녹지 공간이 어떤 서울 25개구 중에 어떤 지역들보다도 사실 제일 높은 지역들입니다. 녹지 비율이. 그래서 일단 공원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거. 한강변이면서 그리고 좌측편에 DMC형 라인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역세권, 특히나 이제 공항철도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있다. 경의중앙선 라인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뭐 용산 라인들 가깝고요. 자, 이 동네도 동의서가 현재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입안 제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서. 그래서 3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가자 역세권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동네다. 왜 진행하느냐? 오래됐고 노후화되어 있고 할만하니까 하겠죠.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동네 노후도가 이런 벽돌집들 잘 보기 드문데 이런 건물들은요 거의 대부분 80년대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70년대도 많이 있고요. 근데 면적이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커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조그만 이렇게 면적이 아니라 1000세대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도 엄청 구역이 크다라고 하는 거. 구역이 크면 뭐다? 세대 수가 많다. 비례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풍부한 임차 수요 직주 근접성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좌측으로는 상암동 DMC, 우측으로는 홍대부터 기타, 광화문 그리고 뭐 용산 이런 라인들까지 그리고 길 건너면 뭐가 있어요? 마곡이나 뭐 여의도 이런 라인들도 가깝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주 근접성은 상당히 뛰어나고 가자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진행률 60% 이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약간 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저도 흥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거 사실 세법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수 포함 안 될 수 있는 물건 있다라고 하는 거. 투자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이점들 충분히 녹아 있다. 자, 토지 등 소유주가 8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용적률 인센티브 500% 정도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세대수 많아지겠죠. 2,500세대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례율이 상당하겠네요. 그죠? 네, 800명밖에 되지 않는데 2,500세대 이상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50% 이상 동의율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입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완 단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전 검토 단계다. 보시면 될 거고. 정말 이 위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손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어떤 물건들 찾으시냐면 정말 좀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으면서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재개발 임박 단계에 있는 것들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의 10중 8구예요. 예, 그러신 분들이에요. 적은 금액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이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1.5룸인데 지분이 거의 8평 정도 수준입니다. 오래된 주택이 싹 다 리모델링 되어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신축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급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새놓으시기에 정말 좋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전세 시대 같은 경우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플러스 뒤에 알파가 붙어 있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수익도 같이 동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목돈 들어가는 건 얼마다? 1억 3천에서 4천 정도 필요한 금액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1호선 9호선 노량진역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8.42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17.92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작구로 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동작구 노량진 정말 나오기 쉽지 않은 동네인데 그죠? 또 나왔어요. 자, 여의도에 가깝고 용산 가깝고 물론 강남 가깝습니다. 노량진
흑석동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1구역부터 8구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한 오래됐죠? 가서 보시면 돼요. 임장 활동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은 더워도 공부를 하려면 체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동네 이렇게 주차가 쉽게 되지 않는 곳입니다. 곳곳들이 이렇게 사이드로 주차를 해놓고 있죠. 차들은 많아졌는데 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주택은 옛날 그대로 주차장이 없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동네다. 노량진 이렇게 뭐 저층 뭐 1층 기와 보이죠? 오래됐습니다. 자, 1구역부터 지금 현재 제가 사진상으로는 뭐 7구역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8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어마무시하죠. 여기 뭐 하이엔드급으로 나오는 거니까 금액대가 정말 뭐 예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1구역의 조합에서 지금 현재 뭐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엄청나죠. 전체 구역으로 따지면 몇 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시공사 선정된 것도 있고 철거 중인 것도 있고 간평, 관처, 2주 단계, 사시 뭐 이런 것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거기서 빠져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노후도 지금 현재 노후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이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보시면 노후도가 충분히 만족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음영 처리가 좀 되어 있어서 좀 빨개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다. 자, 일단은 그런 지역들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뭐 일단 그 서부선 라인들의 도시철도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확충이 될 예정이고 용산 지구단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의 바로 아래 한강대교 지나면 바로 있는 노량진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난 곳이고 강남 접근성 좋다. 자, 투룸이에요. 네.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2억 7천에서 많게는 한 2억 9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적으로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노량진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